자, 우선 10페이지에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인데요. 세포 분열이라는 거는 세포가 말 그대로 두 개로 이렇게 분열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세포가 분열하는 까닭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세포를 하면서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세포는 크지 길이가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 않고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는 분열해야 되거든요. 분열을 하는데 그 이유가 세포가 커져서 우리의 몸이 커지는 게 아니라 몸의 키가 크고 이런 거는 세포가 길어져서가 아니라 세포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뭔가가 생장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분열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화살표 옆에다가 밑줄에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물의 몸을 이루는 체세포가 분열을 하면 세포의 수가 증가하고요. 세포의 몸집이 커지는 생장이 일어난다. 길이 생장이라든지 부피 생장 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포는 자라지 않아요. 세포가 자라서 하나의 세포가 자라가지고 우리가 기관이 커지고 근육이 커지고 몸이 커지는 거, 키가 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세포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세포가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은요 여러 개로 분열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의 세포가 이제 사실은 딱 태어났을 때는 작겠죠. 그러다가 얘가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는 커져 분열해야 되니까 2배 정도는 커져요. 그 다음에 얘가 내가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근육이 커져야 될 때가 왔어. 그럼 얘가 이제 2개, 또 얘가 커져가지고 2개, 또 얘가 커져가지고 2개 이런 식으로 분열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많이 늘어나는 게 세포 분열이고요. 생장하기 위해서 다 세포 생장하고 길이 생장이나 부피 생장을 하기 위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을 해서 일어나는데 일반적인 세포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뒤쪽에서는 이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고요. 이제 생식 세포에서 일어나는 그 예를 들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 남자 같은 경우는 정소에서 일어나는 생식세포 분열을 이제 우리는 그런 이제 생식 기관에서 일어나는 세포 분열을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수 분열 혹은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하고요. 둘 다 다르기 때문에 과정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요. 첫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일단은 10페이지에 제일 위에 두 번째 보시면요.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 돼 있는데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까닭이에요. 세포가 클수록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불리하다 돼 있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요.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해서 그 수를 늘린다 돼 있는데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함이에요.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기관들은요 여러 가지로 많이 발달해 있는 게 많죠. 우리 위 벽 같은 경우도 주름이 져 있잖아요. 표면적을 넓혀서 음식물의 소화를 이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뭔가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넓혀야 되는데 표면적을 넓힌다는 건요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만한 사각형하고요 요만한 이제 정육면체를 똑같은 부피만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여기 가득 채워요. 표면적은 여기 닿는 면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쪼개놓으면요 표면적이 굉장히 넓어진다. 조금조금한 것들이 표면적이 다 넓어지니까 그래서 크게 큰 하나의 세포가 커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작은 세포들이 여러 개로 늘어나는 게 표면적이 늘어나는데 유리한 거지. 세포 면적이 표면적이 늘어나면 좋은 게 물질 교환에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적으로 하나의 세포가 커지지 않고 분열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그림 오른쪽에 있는 표를 먼저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일 때랑 2cm일 때랑 3cm일 때 표면적의 비를 이제 볼 건데요. 표면적이 6, 그 다음에 24, 54가 되겠죠. 계산하시면 면적 계산은 잘 할 테니까. 부피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1이니까 1,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그리고 2cm짜리는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 3승이니까 8, 그 다음에 3내 3승이니까 27 되겠죠. 그래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으로 나눠봤어요. 그러면요 1분의 6이니까 6, 그 다음에 3분의 8이니까 아니지 8분의 24니까 3, 그 다음에 27분의 54니까 2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세포가 커진다면 표면적이 부피당 표면적의 비율이 낮아지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작을수록 오히려 표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보시면요.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작아져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아진다 돼 있고요.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세포가 클수록 세포 표면을 통한 물질 교환이 불리해진다. 반대로 세포가 작을수록
물질 교환이 유리해진다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1번 보시면요. 세포가 클수록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인 비가 작아지니까 물질 교환에 불리해져서 세포는 어느 정도 커지면 분열해서 수를 늘리는 쪽을 택했다고 했죠. 그래서 근육이 커지고 키가 커지고 이런 것들은 세포가 수가 늘어나는 분열 때문이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왼쪽에 돌아와가지고요. 자, 이제 염색체를 볼 건데요. 염색체는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용어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염색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DNA가 있고요. DNA를 감싸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DNA와 단백질이 된 게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데, 염색체가 평소에는 염색사 형태로 풀어져 있어요. 실처럼. 그러다가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가 막 실처럼 풀어져 있으면 엉키고 막 끊어지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응축시킨단 말이야. 단단하게. 그게 이제 염색체가 돼요. 염색체를 보통 이제 우리가 두 개로 나눴어요. 염색 분체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들을 이제 배울 거고요. 우선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DNA와 단백질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DNA는 이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DNA는 우리가 염색체에서 세포가 분열해서 엄마하고 아빠가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만났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됐다가 또 다시 자식을 낳을 때는 또 분열되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거든요. 어쨌건 나의 정보가 자손에게 전달되잖아요. 유전 정보. 이걸 DNA라고 하고요. 세포가 분열할 때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전해진 물질을 DNA라고 하고,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데 구조 자체는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선이 두 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선 두 개가 이중으로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유전 정보가 있는 염기라는 게 있고요. 바깥쪽에는 이제 뼈대가 있어가지고 보호를 해줘요. 어쨌건 이중으로 된 나선 구조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 DNA, 그리고 DNA에 단백질들이 이제 곳곳에 결합하고 있어요. DNA 이제 결합하고 있는데, DNA 응축에 관련된 있잖아요. 평소에는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얘가 응축될 때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 실을 묶어주려면 뭔가 필요하잖아, 그지? 예를 들면은 뭐 실을 묶어주기 위해서 뭔가 고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클립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단백질인데, 보통 이름은 이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단백질이라고만 알고 있어도 돼요. DNA 결합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요. DNA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전 정보가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이중 나선 구조인데 얘가 막 풀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중간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 이름은 히스톤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할 때 DNA가 응축되는 역할을 한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세포가 놀고 있을 때는 휴식 기간에는 이제 그냥 실처럼 풀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핵이 있잖아요. 이때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실처럼 DNA가 풀어져 있어요.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다 해서 실사자 써서 염색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염색체라는 거는 이제 세포 분열할 때 이름이고요. 세포 분열제는 염색사라고 해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 실 모양으로 이제 퍼져져 있고요. 그때 이제 그냥 실과 단백질이 막 엉켜져 있다가 얘가 분열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 잘 알고 있는 X자 모양으로 응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지? 이렇게 응축이 되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염색체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건 분열 전이 염색사라고 하고, 이름을 분열할 때 얘가 막 실처럼 풀어져 있으면은 끊기니까 이렇게 잘 분열할 수 있도록 묶여 있어요. 이제 단단하게 응축된 형태를 염색체라고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염색사가 염색체랑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건데, 염색체가 되기 전의 모습은 염색사, 그다음에 염색체가 되면 단단하게 응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요때 이걸 좀 확대하면은 이런 식으로 긴 막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가운데 우리는 배우지 않지만 동원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 이 염색체 두 개가 두 가닥이 정확하게는 이렇게 가닥인데 얘를 가운데에서 이렇게 묶어주잖아. 묶어주면 얘가 홀쭉하게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마치 두 가닥이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쨌건 이거를 동원체라고 하고요. 동원체에 붙어있는 각각의 염색 분체가 있어요. 하나를 염색 분체식이라고, 하나하나를 염색 분체라고 해요. 원래는 이게 하나인데 이게 이제
쪼개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개로 복제를 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염색 분체는 같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어요. 얘가 쪼개져서 이렇게 됐던 것들이 묶여져 있다가 쪼개지면은 얘 하나로 이렇게 쪼개질 거야.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알겠죠?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나눌 분자 써서 염색 분체라고 해요. 그래서 염색 분체는 같은 거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같은 애의 복제본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원체에 연결되어 있는 각각의 가닥이라고 하고요. 동원체는 그냥 가운데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유전자 정보가 이제 동일한 애들을 염색 분체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세포 분열 전에 DNA가 복제되어서 염색 분체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하나가 복제돼서 두 개로 이렇게 붙어서 형성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책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0페이지에 1번 보시면요. 염색체에서 1번 염색체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거기다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DNA가 풀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응축할 때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DNA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 물질이고요. 여러 가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당연히 사람마다 동물마다 개체마다 전부 다른 유전 정보를 담고 있겠죠. 자, 2번 유전자,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를 말하는 거고요. DNA의 한 특정 부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한다고요. 그냥 별거 아니고요. 하나의 DNA에 많은 수의 유전자가 있다 돼 있고요. 염색 분체에 돼 있는데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이라고 돼 있죠. 유전자 정보가 서로 같다.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오른쪽이 DNA로 풀어져 있는 거고요. 왼쪽이 이제 염색체로 이제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 직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원체라는 거에 의해서 각각의 염색 분체가 잡혀 있고요. 염색 분체를 하나씩 분석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DNA와 이제 단백질 덩어리로 구성돼 있다가 이제 그림으로 표시돼 있죠. 그래서 DNA가 더 작은 단위고요. DNA가 이렇게 막 뭉쳐서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 그리고 염색체는요. 하나의 염색체가 세포 분열제는 두 개로 나눠지면서 세포 분열 전에 이제 붙어서 염색 분체를 형성하고 있다. 각각의 염색 분체가 붙어서 염색체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보시면 유전 물질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 이게 염색사라는 형태로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복제를 해가지고 두 개로 이제 돼 있지. 두 개의 이제 실이 있잖아. 근데 실이 막 엉키고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응축이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밑에 보시면 굵게 뭉친다 돼 있죠. 그게 이제 염색체가 되겠고요. 각각의 염색체 안에는 각각의 염색 분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염색 분체가 A와 B 다른 게 아니라 같은 A과 A-로 복제가 되는 형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염색체 구조는 그래서 오른쪽에 2번을 같이 풀어보면요.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이 있는데 유전 물질이라는 건 염색체 안에 있는 디테일한 자세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C가 되겠죠. C, DNA가 되겠고요. 이번에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가닥인데 이거는 A, 염색 분체가 되겠고요. 3번, 유전 물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는요. C에 있는 특정 부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B가 되겠고 이걸 유전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의 염색체 보시면요. 거기다가 별표 쳐놓고요.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 혹은 상동 염색체 23쌍인데 거기다가 이제 밑줄을 넣으세요. 방금 봤던 건 이제 염색체의 구조가 되겠고요. 염색체를 이제 분류할 때 염색체에는 상동 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상동 염색체는요. 밑에 보시면요.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염색체에 되어 있는데요. 23쌍 있는데 22쌍 플러스 1쌍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2쌍을 우리가 상염색체라고 하고요. 그냥 일상적인 염색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나머지 한 쌍이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해요. 요거를 합쳐서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를 합쳐서 그냥 상동염색체라고 해요.
그냥 상동이라는 거는 서로 간에 같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염색체가 한 쌍씩 23쌍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안 그릴게요. 그래서 상염색체는요, 우리 몸을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남녀 상관없이 뭐 기관을 형성하고 호르몬을 만들고 뭐 눈을 형성하고 머리가 어떻게 생기고 뭐 그다음에 키가 얼마나 자라고 이런 유전 정보를 각각이 담고 있는 상염색체가 있고요. 이게 22쌍이야. 더하기 상염색체는요, 이게 XX 여러분 잘 알고 있죠? XY라고 해서 XY가 남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X는 여성이 되겠죠. 그래서 남성은 상염색체 22쌍에다가 그 다음에 성염색체 XY를 가지는 거고요. 여성은요, 상염색체 22쌍에다가 XX 한 쌍을 가져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상동염색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동염색체라는 구조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나눠지고요. 상염색체, 인간의 경우는 상염색체 22쌍, 성염색체 한 쌍 가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동염색체는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각각의 두 개의 염색체 쌍을 말하는 거다. 한 쌍은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다른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돼 있고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 아까 전에 유전 정보가 같은 염색 분체가 이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얘가 분열하면서 이렇게 각각의 세포로 떨어져 나갈 거 아니야. 이 세포 하나가 나중에 남자에서 온 거랑 엄마에서 온 거랑 이렇게 만나겠죠, 그지? 그지? 근데 같은 역할을 하는 유전 염색체야. 얘네는 서로 간에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일본 염색체라 그러면 일본끼리 이렇게 가서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한테서 온 게 있고 아빠한테서 온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때 만나는 염색체는 다른 염색체가 되겠죠. 염색 분체가 되겠지, 그지? 염색 분체는 아니죠. 각각의 엄마한테서 받은 거랑 아빠에서 받은 게 되겠죠. 그리고 상염색체 보시면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고요. 그래서 22번까지를 22쌍을 가지고요. 성염색체 같은 경우는 성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XY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여성을 구성할 때는 XX, 남성을 구성할 때는 XY로 이루어진다 돼 있고요. 밑에 한번 보시면요, 여자의 염색체 구성과 남자의 염색체 구성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같은 경우는 23쌍이 있단 말이야.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돼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 23번째 염색체를 보시면 다른 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지? 남녀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냥 각각의 역할을 하는 염색체들이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랑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23번째 염색체를 보시면요, 왼쪽 여자 같은 경우는 XX처럼 생겼죠, 그지?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X가 없고 짧아져 있어, 그지? 태화돼 있죠. 염색체 하나가 태화돼 있어. 남자 같은 경우는 구분되니?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는 XX로 돼 있고요. 23번째 염색체가, 남성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요렇게 조그맣게 요렇게 뒤집어진 Y자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XY라고 하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X 염색체가 태화된 게 Y 염색체예요. 자라다 만다 말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떤 이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X 염색체가 되다 만 게 Y 염색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태화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X는 여장을 나타낼 때, 그리고 여기 태화된 X가 있을 때는 태화된 X 혹은 뒤집어진 Y가 있을 때는 남성을 표현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 하나의 염색체 때문에 이제 남성과 여성이 기관이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차 성징이나 뭐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타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22쌍을 상염색체 요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을 나타내는 염색체가 성염색체, 그리고 요걸 합쳐서 각각의 같은 역할을 하는 염색체끼리 모여있는 걸 상동염색체. 다시 정리하면요,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X 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있지만 Y 염색체는 남성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오른쪽에 우리 3번하고 4번만 풀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는 책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이제 구매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없으시면 제가 또 준비는 할 거니까 체세포 분열하고 생시세포 분열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풀기 전에 1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요, 오른쪽에 플러스 감이 아래쪽에 보시면 생물의 염색체 수도 있는데요, 생물마다 염색체 수는 다 달라요. 보시면 완두는 14개고요, 소나무는 24개고, 사람은 46개죠. 초파리는 8개고요, 개는 78개나 돼요. 침팬지는 48개요.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염색체 수와 진화된 정도는 상관이 없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로 변은 24개가 있고 고양이는 38개가 있다고 해요. 감자가 사람보다 많아. 48개나 있어. 그리고 무는 18개가 있어. 그러니까 아래쪽에 보시면요,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모두 같다 돼 있고 생물종을 판단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된다 돼 있죠. 밑에 보시면요, 고등한 생물, 그러니까 진화가 정도와 상관없이 염색체 수가 많은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참고해 보시고, 오른쪽에 3번 보시면 염색체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도 있는데, 염색체 수와 모양은 생물종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고요. 5.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다르다 되는데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X가 되겠고요. 상동 염색체는 엄마 아버지에게서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거예요. 5가 되겠고요.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와 모양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다 되는데요, 같아요. X. 4번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 수는 46개가 되겠고요. 상 염색체는 22쌍, 성 염색체는 1쌍. 남자는 XY, 여자는 XX. 가는 이제 밑에 23번이 위에 있군요. XX로 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XY니까 남자가 되겠죠. 5번 남자는 아버지에게서 Y 염색체를 물려받았다가 되겠죠. 네. 다음 주엔 다시 한번 조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 혹은 생시세포 분열을 정리한 다음에 조금 빨리 해서 사람의 발생까지 한번 나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